결국은 이런 제품 생산부터 제조 생산부터 고객을 찾아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이 과정까지가 다 연결됐을 때 네. 실질적으로 좀 데이터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렇게 연결될 거라고 믿어요? 나중에는? 아니면 그거 부정적이세요? 절대 안 될 거다면.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요즘 뭐 네. 간단하게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시도를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은 네. 예,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케터 이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또 업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자동차 업계에 계시고요. K사의 권순우 책임님. 예, 큰 박수로 한번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예,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제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어찌 보면 데이터에 대한 얘기예요.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좁히면 그게 마케팅에 대한 쓰임이 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 산업 전반에서 아마 데이터가 잘 활용되고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 중에서 워낙 많은 직원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또 많은 경험들을 하셨으니까 그냥 본인 경험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디지털 마케팅 이제는 더 이상 화두가 아니라 기본적인 디지털, 그 다음에 오프라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항상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분석하는데,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디지털 마케팅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보셨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에서의 데이터는 크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은, 크게 얘기하자면은 일단은 이제 고객 데이터 종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운행 데이터 종류도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에만 있는 특성이네요.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나오는 데이터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이제 포션을 차지하는 게 센서 데이터입니다. 자동차 내부 그렇죠. 센서 데이터. 근데 이제 IoT나 이런 것들 다 달아서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맞습니다. 근데 마케팅 사이트에서는 이제 고객 데이터 좀 점점 많이 쓰고 있고요. 운행 데이터는 사실 법률적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제 다른 데이터에 비해서 이 정부에서 규제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어떤 고객 동의나 이런 과정 굉장히 개인정보 보호도 굉장히 맞습니다. 하다할 또 거잖아요. 자격이나 이런 것도 다 별도로 갖고 있기 때문에 위치정보 사업자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별도로 있기 때문에 좀 더 쓰임이 어렵고요. 센서는 사실 저희가 많이 활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차량 연구개발 측면에서는 굉장히 잘 사용되고 있지만은 마케팅 측면에서는 이제 저희도 더 많은 사용처를 찾고 있습니다. 이 바깥에 있는 소셜에 있는 데이터들과 고객의 경험 데이터들이죠. 내부에 있는 매출부터 운행과 이런 전체 데이터를 다 연결을 해서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할까? 이게 꿈인데 어떻게 꿈을 실현하고 계신가요? 이게 저희 자동차 업계가 그게 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동차는 최근에는 온라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고가의 고관여 제품인 자동차다 보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굉장히 서칭도 하고 많이 알아봐요. 그런 데이터들은 있는데, 근데 반면에 또 차를 사기 위해서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차도 한번 보고 시승도 해보고 이런 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중시하고, 그래서 구매는 또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보니까 시승을 했을 때 판매가 제일 연결이 잘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데이터와 오프라인 데이터를 연결하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큰 고민인데, 어디나 그래요. 근데 더 어려운 거죠. 저희 이제 부러운 거는 온라인에서 어떤 판매를 할 수 있는 업체에서는 그런 산업에서는 그런 것들을 연결시켜 좀 더 수월할 텐데, 저희는 아예 좀 단절되시는 그럴 것 같아요. 온라인에서 좀 서치하고 봤다고 그걸 구매하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금액이. 그때 생각도 많이 바뀔 것 같아서. 맞아요. 이게 연결이 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상에서 어떤 사람이 A란 차, B란 차 이런 걸 이제 이 대상 후보를 갖고 실제 매장에 방문했을 때 그 고객을 대하는 직원은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차가 범주에 A차가 아니라 B차도 있다. 그러면 그걸 안다면은 B차 대비해서 A차가 이런 게 좋습니다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판매 행위들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딜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알 수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의 고민이에요. 사실 국내에서는 그런 작업들이 좀 잘 안 되고는 있는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오토 포털들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켈리 블루북,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토홈, 이런 데들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한 정보들을 서치한 다음에 나 이런 차 관심 있어라는 정보들을 그 사이트에 남겨요. 그럼 이제 자동차 OEM들은 그런 오토포털에서 오토포털의 그 데이터를 사서
이른바 이 리드 데이터를 사가지고 예. 뭐 딜러들한테 공짜로 주거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재판매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오토포털이 영업 리드를 모으는 창구고, 맞습니다. 예, 거기서 많은 정보를 주니까 사람들은 거기 가서 서칭을 하다가 예. 자기의 관심을 표현을 하면 예. 그게 영업 리드가 돼서 그걸 판매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게 이제 그런 오토 포털들의 영업 그 사업 모델이고요. 뭐 그렇게 되면 이제 고객이 이 딜러가 고객의 연락처라거나 어떤 차에 관심이 있다 이런 정보들을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에서의 관심이 연결될 수 있던 측면이 있었죠. 어쨌든 온오프를 연결하기 위해서 예, 하나의 매개체로 오토포털이나 이런 것들을 둬가지고 예, 예.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네요.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자동차 업계에서도 네. 다양한 새로운 시도들을 많이 해왔어요. 이제 몇 가지 사례들을 들자면은 이게 뭐 다 성공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시도했던 경험들을 간단하게 좀 공유를 해보자면은 네네. 뭐 이런 작업도 해봤어요. 그 어도비 애널리티스 같은 경우에 네. 거기에 이제 구멍 뭐 이른바 필단을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웹서버에서 우리의 고유값을 입력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우리 내부의 데이터와 온라인상에서 우리 웹사이트 외에서의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네. 그런 방법도 이용을 해봤고. 어도비가 기능이 있죠. 예. 그리고 뭐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그 마케팅 클라우드를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내부의 시스템을 통해서 워킹 리드들, 그러니까 내방 고객들의 리드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과 온라인상에서의 그 온라인 리드들이랑 결합하는, 붙여서 작업하는 이런 작업들도 해봤고요. 네. 근데 이런 작업들은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네. 모르겠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게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어도비의 로그 데이터들을 다 갖고 와가지고 내부에 우리 데이터를 줄 수 없다 보니까 그쵸. 그 데이터들을 우리 내부에 갖고 와서 우리 데이터랑 좀 결합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거든요. 결국은 대규모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 키값 맞추고 다 예. 결합하고 하는 것 자체가 항상 문제들이 되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걸 또 클라우드에 올릴 거냐, 예. 단독 서버를 운영할 거냐, 뭐 이런 것들 항상 그렇죠. 이슈가 또 되고. 예. 예.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케팅 클라우드가 이제 초기에 막 할 때, 그건 네. 이제 저희가 멕시코에서 같이 작업을 했는데, 세일즈포스 본사 레벨이랑 어떤 POC로 협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본사 레벨의 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가능했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그 그렇죠. 커스터마이징이나 뭐 이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예. 유연해지겠죠. 예. 예.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작업들이 있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일반화시켜서 얘기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을 거고요. 네. 사무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자동차 아니 업계에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제 자동차 산업에서의 데이터, 예. 예, 이런 부분으로 좀 확장을 한다라고 하면 데이터가 훨씬 많을 수 있잖아요. 요즘 또 뭐 화두가 되고 있는 커넥티드 카라든지 예, 예. 뭐 인터넷으로 연결해가지고 예, 이제 자동차들이 다 움직이는 세상이 됐으니까 예. 이제 그런 쪽에서 모이는 방대한 데이터를 뭔가 활용할 준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고민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사실은 고객 사이드에서 나오는 데이터보다 말씀드렸듯이 차량 내부에서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이 훨씬 많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뭐 예시로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제 뭐 EV, 전기차, 네. 최근에 이제 계속 확대가 되고 있죠. 예.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기차 구매 데이터들이 있고, 또 최근에 뭐 가명 데이터 기반으로 외부랑 이렇게 붙일 수도 있잖아요, 내부 네네. 데이터들을. 그런 것들을 연결시킨다면은 어떤 고객의 구매와 EV를 연결할 수 있겠다. 뭐 예를 들자면은 EV를 누구한테 판매할 것인가를 봤을 때, 네. 뭐 예를 들면은 인근에 뭐 이마트 내에 주차장에 주유소, 아니 충전소가 이렇게 설비가 돼 있는 이런 고객들을 선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뭐 낮 시간에 뭐 이 쇼핑을 하는 네. 이런 어떤 세컨카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EV를 어필할 수 있다거나, 충전소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아파트 단지에 그런 거 데이터들이 다 있거든요. 아파트 단지에 충전소가 몇 개 있는지 이런 외부 데이터와 연결을 시킨다면은 EV를 구매하기, 그 충전하기 더 좋은 아파트 단지를 선별하고 우선순위를 해서 네. 거기에 있는 고객들 중에서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대차가 필요한 고객들을 선정하고 네. 이들과 어떤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데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큰 변화와 데이터적인 변화, 예. 그 다음에 이런 새로운 EV카라든지 뭐 거기에서 또 고객 경험도 다 바뀌고 예. 전체가 바뀌면 기존하고 앞으로의 마케팅은 뭐가 제일 많이 바뀔까요? 어떤 제품이라거나 서비스라거나 네. 이런 거에 대한 개선을 데이터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을 해내고, 네. 이렇게 개선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떤 고객한테 필요할지 이거에만 최적합한 고객을 찾아내고, 네.
이 고객들의 언맨 니즈에 어필할 수 있는 어필 포인트를 찾아내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제품 생산부터 제조 생산부터 고객을 찾아내서 마케팅 활동을 하는 이 과정까지가 다 연결됐을 때 네. 실질적으로 좀 데이터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고. 그러면 그렇게 연결될 거라고 믿어요? 나중에는? 아니면 그 부정적이세요? 절대 안 될 거다 그건.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요즘 뭐 네. 간단하게 요즘 제가 하고 있는 시도를 한 가지 예를 좀 들자면은 네. 이것도 꽤 재밌는 예인데 작년 12월 23일 날 얼마 안 됐어요. 핫해요. 예, 12월 23일. 네, 특례가 하나, 산자부 특례가 하나 났어요. 네. 여기에 개인 자동차에 광고를 붙일 수 있는 특례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제 차도 붙일 수 있는 붙일 거예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차 지금도 붙이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다 영업용입니다. 버스라거나 택시라거나. 네. 그래서 영업용에서는 가능했는데 개인 차량에 근데 또 자기 차량인데 자기가 그 영업용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 차는 회사 또 차. 붙일 수 있어요. 예, 그런 거 말고 실제 그냥 개인 소유 차량에는 붙일 수 없었거든요, 법규상. 근데 그게 이제 산자부가 특례를 작년에 냈는데 그게 이제 2개 업체를 줬어요. 스타트업 2개를 줬는데 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자기 차에 광고를 붙이고 있으면은 돈을 주는 그런 모델을 이제 만들고 있는 거죠. 네네. 그 광고 효과에 더불어서. 예. 근데 어떤 고민이 있냐면은 예. 사람들이 나 차 붙일게 하고 계약을 한 다음에 네. 주차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운행을 안 한 거예요. 광고 효과가 제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걸 정확하게 판별할 수 없으면은 예. 어떤 광고비는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네네. 이게 이제 고민이거든요. 근데 운행 기록이 있으면 그게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스타트업과 네. 자동차 업체의 어떤 니즈가 좀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고객 사이드의 데이터는 마케팅이 많이 활용을 해왔는데 차 내에서 갖고 있는 센서 데이터들을 어떻게 마케팅 사이드에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제가 이런 걸 좀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시동 시간과 시동 끄는 시간이 있고 또 이동 거리에 대한 네. 값들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말로 광고를 제대로 했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죠. 고객들은 동의를 한다면은 예. 정확한 광고비 선정을 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발전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부 데이터만 보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그냥 외부에 있는 데이터랑 연결만 하려는 게 아니라 센서부터 예. 그다음에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 전체를 다 연결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뽑아내야 되는 시대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뭐 저희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물론 전통적인 할부 상품도 있고 자동차를 구매하는 많은 방법 중에 할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할부 많이 하죠, 최근에는 요즘에. 이제 구독 상품도 있어요. 월 이용료를 내고 좀 단기간에 할부에 비해서 좀 단기간에 차를 빌려 타는 이런 모델도 나오고 있는데 네. 얘네들의 특징은 결국은 고정비를 월 단위나 뭐 특정 단위로 내잖아요. 네. 근데 자기 차에 광고를 붙이는 모델은 마찬가지로 특정 단위별로 돈이 들어오는 모델이잖아요. 네. 그렇죠. 운전사한테 운전자한테 돈을 주는 운전자한테 모델이니까, 주는 거죠. 예. 네. 결국은 그 할부비 절감하는 모델은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은 과거에는 뭐 할부비 50만 원을 내고 차를 해야 됐는데 광고 붙으면 40만 원에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게 저희가 괜찮다. 경쟁사 대비해서 차별적인 마케팅 포인트를 이용할 수 있죠. 네. 다른 사람들은 동급 차를 50만 원 이용할 수 있지만은 네. 광고 붙이면은 40만 원 탈 수 있어. 네. 뭐 이런 모델로 이런 마케팅 사이드에서 이용할 수 있는 거랑 이렇게 결합이 돼서 나 붙일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반감도 굉장히 많아요. 내 차에 왜 광고 붙이냐고. 그런 층도 확고하고 네. 또 반면에 차에 대해서 별로 애정이 없거든.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차 내 이동수단인데 또 네. 이게 최근에 젊은 층들은 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컨텐츠, 생각, 뭐 이런 자기 외모 뭐든 간에 자기의 컨텐츠에 광고를 붙여서 수익을 창출하는 모델이 굉장히 가까워졌거든요. 유튜버들도 뭐 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유튜버들이 그런 거고 MZ 세대들은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해져 있어요. 그게 그냥 당연한 모델이에요. 그러네. 그러다 보니까 내 차에 광고 붙이는 게 뭐 어때서? 네. 이렇게 좀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반대로 굉장히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은 이 나이 드신 분들 이렇게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게 내 건데. 네, 어떤 이거 분들은 강하네.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차에 굉장히 폼이 이런 생각을 해서 안 붙이는 그럴 수 있네요. 계층도 있는데 네. 또 그런 이런 거 외모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네. 실속, 실효 이런 게 중요해. 그래서 또 고 연령층에서 붙이려는 니즈도 많이 발생하거든요. 와. 그래서 이런 모델들도 결국은
보듯이 어떤 서비스, 우리 K가 되면 서비스와 외부의 데이터가 연결되고 네. 그런 것들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져서 실제 마케팅 판매와 연결되는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서 예, 그게 또 R&D 단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또 그런 많이 하고 거에 있습니다. 잘 할 수 있게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아까 마케팅만 가지고는 다 해결이 될 수 없고 예. 전체적으로 좀 어우러지는데 저는 그게 기업 프로세스 내에서만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네요. 예. 기업 프로세스 외에 있는 다른 회사나 다른 곳에 있는 것까지 다 합쳐져야 예.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고 거기에 맞는 마케팅 서비스가 나온다라는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이 마케팅 사이드에서의 데이터를 이용하고 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고 그런 것도 저도 충분히 많이 해왔고 네. 이제 재미있고 의미 있는 작업들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이 신사업 기획이나 이런 걸 많이 보다 보니까 그렇게 이 서비스 사업 아이템 제품 이런 것들이랑 연계해서 바라보니까 네. 훨씬 더 재밌는 형태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서 훨씬 재밌는 것 같기도 하지만 훨씬 힘들 것 같기도 예, 해요. 마케터들이 야 이제는 그냥 좀 뛰어넘어야 되겠네요. 그런 생각들을. 예 그런 작업들도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업무를 확대시켜 가는 것도 재밌지 않겠네요. 생각합니다. 숙제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오면 무슨 얘기 해주고 싶어요? 아 어렵네요. 야, 알아서 해 뭐 이럴 수도 없고 이거. 아 글쎄요. 어려운데요. 근데 뭐 답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그간 뭐 전략을 계속 짜오면서 생각해온 거를 몇 가지 좀 말씀드려보면은 글쎄요. 첫 번째로는 구조적으로 생각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아 구조화된 사고. 예,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지 전략이 결국은 탄탄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고요. 뭐 제 개인적인 경험은 저는 이제 취미로 코딩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그 정말 그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냥 네. 취미로 코딩을 하는 건데. 이거 처음 알았네.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어떤 구조적 사고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 네. 뭐 요즘 코딩 교육 많이 하잖아요. 네. 이거를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분기는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이런 어떤 이 생각 자체를 논리적인 구조화시키는데, 생각을. 논리적인 흐름을 가져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전략은 반드시 그렇게 구조화되고 논리적으로 전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뭐 뻔한 얘기긴 한데 현장의 중요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이 초창기 시절에는 저는 이제 그 HQ 본사 쪽에 있다 보니까 네. 여기서 전략을 짠 게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던 거예요. 가서 보면은 슬프다. 현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전략인 거예요. 왜냐면 현장은 이런데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실제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확인될 수 없는 전략을 막 말이 된다고 막 주장을 하고 있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죠. 결국은 현장을 찾아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제로 그 고객 니즈가 뭔지, 현장에서 문제점이 뭔지 이걸 명확하게 파악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이 나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장에 대한 중요성은 굉장히 이제 그 강조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전략이라는 게 네. 한번 만들어져서 실행이 되면은 사실 파급력이 크거든요. 아. 그래서 이 잘못된 오판으로 잘못된 전략이 만들어졌을 때 예. 사실은 그 비용 혹은 또 기회비용이라는 게 막대할 수 있기 때문에 내 주장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마지막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얘기를 들어야 되고 네. 나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충분히 그 듣고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전략이 만들어져야지 제대로 워킹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좀 뭐 세 가지 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한데 사실은 그게 또 답이라는 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책임님이 데이터를 딱 하나만 소유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를 갖고 싶으세요? 그래서 마케팅 사이드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이 뭐 언제, 어디서 이런 데이터는 저희가 충분히 갖고 있다 보니까 네. 무엇을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 데이터나 어떤 형태든 소비 데이터들이 좀 있다면은 네.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는 저희가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론해낼 수 있으니까. 소비자들이 무엇을 하는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참고로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이제 핀테크, 테크핀 업체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갖고 와서 그런 걸로도 많이 좀 기회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왜 데마코는 투자를 안 하세요? 네? 대박이요. 해야죠. 예. 개인적으로는 좀 하겠습니다. 네, 뭐 핀테크만 하시고. 네. 그렇게요. 좋습니다. 예, 무엇을 그러니까 고객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게 되면 예. 예, 여러 가지를 또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런 부분이 좀 약하거든요. 저희 내부 데이터를 봤을 때. 근데 접근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외부에 투자를 하거나 예. 예, 또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어떻게든 찾아내시는 예. 집념의 사나이. 예.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이 내부의 데이터를 잘 결합시키는 것도 당연히 물론 중요한데 예. 외부에 필요한 데이터를 찾고 그거를 협상해 나가고 논의를 통해 가지고 그거를 연결시켜내는 것도 데이터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역량인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모처럼 재밌었어요. 예,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또 예. 데이터 얘기도 하고 마케팅 얘기도 하고 여전하시네요. 예, 지금까지 건수 책임이었습니다. 박수 주시죠. 네.